안녕하세요,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제가 잠시 겨울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마침 GV80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해외에 있는 바람에 따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서 저희 회사 대표님과 선화 차장님 두 분께서 부재인 저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우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찍어주신 영상을 바탕으로 오늘은 제가 그 위에다가 목소리를 녹음을 시켜서 목소리를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GV80 신형입니다. 아쉽게도 쿠페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건 형태의 GV80 지금 바로 영상을 리뷰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찾아보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네시스 G90에 들어갔었던 MLA 방식의 LED라고 하는데 이제는 G90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GV80에도 들어갔다.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형 제네시스 로고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릴은 기존의 싱글에서 이제는 듀얼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기능적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견고하면서도 동시에 단단해 보이는 듯한 느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V80에 있어서 기본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란 이륜 모델의 5인승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의 베이지 시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차값은 6,930만원이지만 파퓰러 패키지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780만원입니다. 두 가지 옵션밖에 안 들어가서 차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판단은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현대자동차에 있어서 상위 브랜드에 걸맞게 블랙 하이글로시도 물론 쓰이긴 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크롬 라인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군데군데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조금 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제가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제네시스에 있어서 파퓰러 패키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과 2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이제 파퓰러 패키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는 무조건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네시스를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파퓰러 패키지를 많이들 선택을 하신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아시겠지만 대형의 SU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곳곳에 굴곡과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빠르게 측면으로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측면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형의 SUV이긴 하지만 전장 길이는 5m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는 4,940mm의 전장 길이와 2,955m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큼지막한 사이즈 그리고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 19인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19인치 휠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옵션을 통해서는 20인치와 22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그리고 22인치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추가금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하단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면과 동일하게 굉장히 많은 크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휀바 쪽 뿐만이 아니라 하단부에 있어서도 크롬이 굉장히 굵직하게 한 줄로 쭉 이어진 듯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어쨌든 간에 G상고가 분명히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스텝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사이드 스텝을 추가로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튜닝 액세서리에서 49만원 정도로 튜닝 혹은 뭐 이제 파츠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싫다 나는 조금 더 다른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설 업체에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좀 넣어줬었으면은 이게 벤츠 GLE는 넣어주는데 제네시스의 GV80과 이제 X5 그 다음에 Q8은 넣어주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 타입의 형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압축 도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옵션이 없는 관계로 문을 닫으실 때 이렇게 세게 닫아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 와이퍼가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 그 다음에 B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터치 타입의 도어가 1열뿐 아니라 2열 모든 도어에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휠이 19인치라는 점은 다시 봐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확실히 측면에서는 뒷부분이 굉장히 빵빵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어필해봐 드리면서 이제 바로 후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후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라이트가 전면과 마찬가지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라서 기본 4륜구동으로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뿐만이 아니라 기본 국산차들은 2륜이라서 이제 옵션을 통해서 4륜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머플러 팁은 쿠페 형태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에 있어서 윗부분 즉 상단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게 스포일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포일러의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이런 부분들이 파츠로 현재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은 일단 이 차량이 제가 6인승 혹은 7인승이 아니라 5인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6인승이나 7인승에 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훨씬 더 높게 쓸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부분을 먼저 살펴볼 텐데 사실 히든 스테이지를 열면은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을 보시면은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쓰지 않은 작은 짜잘한 짐들은 이렇게 담가 주시면은 조금 더 활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열의 버튼이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혹은 반자동 아닙니다. 접을 때도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내려가고요.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좌측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홈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여 있지는 않은 대신에 우측에는 그물망이 조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1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1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왼쪽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도어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가 두 가지가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베이지 시트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사한 듯한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제 나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을 뽑으라고 하면은 사실 내부 인테리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페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차량 가격이 뭐 6,937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무 페달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2열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 2열은 조금 이따가 하고 1열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독립이었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하나의 일체형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인성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 또한 바뀌어졌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제네시스 핸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려오던 소문에 의하면 뭐 바퀴벌레 핸들, 너무 뭐 빵 핸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핸들에 대해서도 크게 변경을 줬기 때문에 조금 더 멋있는 실내 디자인을 자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1이나 2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나도
메모리 너무나도 이제 그 실내가 조금 밋밋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보신 것처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문 인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은 약간 육각형 형태로 뭐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벤츠 못지않을 정도로 뛰어난 감성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안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뿐만이 아니라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야, 사실 수입차에 있어서 그 2열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량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존 에어컨과 더불어 통풍 시트 있다는 점, 그리고 워크인 디바이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바로 썬블라인드가 이렇게 수동이 아니라 전자동식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 거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봐 주시고, 쿠페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헤드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부분 쪽에 이제 공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컵홀더 2개와 비롯해서 뭐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넓은 수납함을 함께 만나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맞춰보고, 오늘 최종 리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제네시스가 실질적으로 GV80이 바뀌지는 얼마 안 됐지만 리스나 장기 렌트 특판으로는 당장 만나볼 수 있는 차량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